여러분 혹시 죽으려고 운동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고 서운한 감정이 드셨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45년간 수만 명의 허리와 무릎을 고쳐온 제 눈에는 땀 흘려 운동하며 오히려 건강을 잃고 제 수명을 깎아내리는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온 그 운동 습관이 오히려 내 몸의 관절을 갉아먹고 심장을 병들게 하는 칼날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좋다고 알려진 수많은 정보들 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 함정을 미처 보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 운동 속의 함정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100세까지 거뜬한 몸을 만드는 안전한 지도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5년간 오직 쓰러진 사람을 다시 걷게 하는 재활의학 한 길만 걸어온 73세 현역 의사 이진우입니다. 100세 시대,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입니다. 오늘 내 몸을 돌보는 이 지혜로운 선택의 순간, 당신의 청춘은 찬란하게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최악의 운동 습관 5가지와 그것을 평생의 보약으로 바꾸는 기적의 비법을 제 모든 것을 걸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제 이야기에 함께해 주십시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0살 이후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첫 번째 최악의 습관입니다. 바로 아침 공복, 찬바람 맞으며 바로 운동하기입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하다는 이유로 아침 일찍 운동해야 하루가 개운하다는 믿음으로 눈 뜨자마자 옷 챙겨 입고 공원으로 산으로 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부지런함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부지런함이 내 몸에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은 마치 냉동실에서 막 꺼낸 꽁꽁 언 고깃덩이와 같습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져 있고 관절 사이의 윤활액은 젤리처럼 굳어 있으며 근육과 인대는 뻣뻣하게 수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꽁꽁 언 고깃덩이를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걷고 뛰고 흔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네, 고기의 부드러운 살결은 찢어지고 힘줄은 끊어지고 결국 고기 전체를 망쳐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준비 안 된 아침 운동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뻣뻣한 허리와 무릎 관절에 그대로 충격을 가해 염증과 부상을 부르는 자하의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솟구치고 혈압이 미친 듯이 치솟으며 심장이 놀라서 마구 뛰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시간에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유독 잦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주에 사시는 73살 강민자 어머님은 동네 공원의 운동기구를 제일 먼저 차지하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자랑이셨습니다. 찬 서리가 내리는 겨울 아침 5시 반에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나가서 허리 돌리기, 팔 돌리기 기구를 사용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운동기구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가슴에 망치로 맞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급성 협심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어머님께 어머님, 그 새벽 운동이 어머님 심장에 매일 아침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나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건강을 챙긴다고 자부했는데 그게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자, 강민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아침 운동이 겁부터 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아침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만 하면 이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소중한 몸을 잠에서 깨울 때 조금 더 다정하고 예의 바르게 깨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제가 4단계 아침맞이 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누워서 하는 꼼지락 인사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이불 속에서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이제 일어날 거야
하고 온몸의 신경 말단에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 다음 두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겼다 펴기를 3번만 반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엔진의 시동을 거는 가장 부드러운 첫 단계입니다. 둘째, 따뜻한 물로 나누는 아침 대화입니다. 일어나서는 따뜻한 물 한 잔을 약을 마시듯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세요. 밤새 말라붙었던 식도와 위장을 촉촉하게 적셔주며 몸의 내부 온도를 1도 올려주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셋째, 방 안에서 하는 5분 존중 체조입니다. 벽을 짚고 서서 다리를 시계추처럼 아주 천천히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각 다리당 10번씩. 어깨를 으쓱했다가 툭 떨어뜨리고 부드럽게 뒤로 돌려주세요.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밤새 고생한 내 관절과 근육에게 고생 많았다. 오늘도 잘 부탁한다고 말을 거는 존중의 시간입니다. 넷째, 햇살과 나누는 첫 만남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친 뒤에 밖으로 나가거든 처음 5분은 운동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아침 햇살을 얼굴에 받으며 어슬렁어슬렁 걸어보십시오. 바로 이 예열의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심장과 관절을 평생 지켜줄 최고의 명약입니다. 자, 그럼 60세 이후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두 번째 최악의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무릎을 파괴하는 묻지마 쪼그려 앉기입니다. 허벅지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는 말 TV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거실에 앉아 소파를 잡고 혹은 벽을 짚고 매일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십 번씩 반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가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채로 하는 그 동작은 운동이 아니라 무릎 연골 파괴 작업입니다. 우리 무릎의 연골은 평생 쓸 수 있는 한정된 양의 지우개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지우개가 두꺼워서 팍팍 써도 닳는 줄 모르지만 60세, 70세를 넘어가면 그 지우개는 이미 닳을 대로 닳아서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소중한 지우개에 대고 온 체중을 실어서 쪼그려 앉는 것은 칼끝으로 그 지우개를 벅벅 긁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연골은 찢어지고 닳아 없어져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끔찍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쪼그려 앉을 때 우리 무릎 관절은 뚜껑뼈와 허벅지뼈 사이에 끼어서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이건 마치 호두를 문틈에 넣고 문을 쾅 닫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만 매일 수십 번씩 문을 쾅쾅 닫아대면 어떻게 될까요? 단단한 호두도 결국 깨지고 바스러지고 맙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는 것은 바로 이 호두가 깨지는 소리, 즉 연골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옥상 텃밭 가꾸는 것을 낙으로 삼으시던 68배 박순영 어머님은 바티를 하려면 다리 힘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드라마를 보며 100개씩 쪼그려 앉기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쪼그려 앉아 김을 매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무릎이 딱 잠겨버린 듯 펴지지 않고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게 되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었습니다. 이미 연골이 종이장처럼 찢어져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죠. 어머님은 평생 낙이던 텃밭에 내 발로 다시는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박순영 어머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릎을 파괴하지 않고도 허벅지를 대통령 경호원처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엉덩이 기억 되살리기입니다. 튼튼한 의자를 뒤에 두고 팔은 앞으로 나란히 뻗어 중심을 잡으세요. 그리고 내 엉덩이를 의자에 살짝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아주 천천히 5초에 걸쳐 앉아보십시오.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엉덩이가 의자에 닿을 듯 말 듯한 지점에서 다시 5초에 걸쳐 천천히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을 딱 5번만 반복해 보세요.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허벅지가 뻐근해지는 것이 100번 쪼그려 앉는 것보다 훨씬 더 운동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절은 완벽하게 보호하고 근육은 가장 효과적으로 키우는 명품 운동법입니다. 자, 그럼 60세 이후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세 번째 최악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심장을 터트리는 무모한 등산입니다.
산을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맑은 공기 마시고 땀 한번 쭉 빼면 몸속에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그 기분에 산을 찾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등산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자, 우리 심장을 오래됐지만 잘 관리한 클래식 자동차의 엔진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심장이 힘 좋은 팔 기통 스포츠 자동차 엔진이라면 우리 나이의 심장은 수십 년간 잘 관리해서 여전히 훌륭하게 작동하는 클래식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클래식 자동차를 몰고 스포츠 자동차처럼 가파른 산길을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몰아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엔진이 과열되어 길 위에서 완전히 터져버리고 맙니다. 등산 중 발생하는 협심증, 심근경색이 바로 이것입니다. 숨이 차고 심장이 터질 듯한 느낌은 운동 효과가 좋다는 신호가 아니라 주인님 제발 멈춰주세요 이러다 저 죽습니다 하는 심장의 처절한 비명소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등산은 심장에 이중의 부담을 줍니다. 첫째는 오르막길에서 중력을 거슬러 몸을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 둘째는 고도가 높아지면서 공기 중에 산소가 희박해지는 부담입니다. 이건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코를 반쯤 막은 채로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이 2배, 3배로 힘들 수밖에 없지요. 청주에서 버스 운전을 평생 하시다 은퇴하신 77의 김성호 아버님은 은퇴 후 유일한 낙이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시다가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다행히 주변 등산객의 도움으로 구조되었지만 진단 결과는 불안정성 협심증이었습니다.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어 조금만 더 무리했다면 등산 중에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정상에 올랐다는 쾌감에 취해 내 심장이 지르는 비명소리를 무시하며 살아왔다며 땅을 치고 후회하셨습니다. 자, 이제 등산이 두려워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산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산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산과 친해지러 가는 것입니다. 산을 즐기는 방식을 바꾸어 100세까지 안전하게 즐기면 됩니다. 첫째, 가파른 산 대신 경사가 거의 없는 숲길이나 둘레길을 걸으십시오. 목표는 정상이 아니라 나무 냄새 맡기, 새소리 듣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등산 스틱은 허세가 아니라 내 다리가 2개 더 생기는 것과 같은 내 발 보행입니다. 스틱을 반드시 사용하여 내 소중한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십시오. 셋째, 30분 걷고 10분 휴식을 철칙으로 삼으십시오. 쉬는 동안에는 그냥 서 있지 말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먼 산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세요.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이야말로 내 심장이 고맙다고 말하는 시간이며 진짜 건강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60세 이후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4번째 최악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만개의 망치질, 무조건 만보 걷기입니다. 하루 만보라는 숫자가 마치 건강의 증표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숫자를 기록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특히 관절이 약해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만보 걷기는 만번의 망치질과 같습니다. 건강한 발과 허리에는 기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지만 이미 퇴행성 변화가 시작된 우리의 발바닥과 허리에는 만번의 망치질로 계속해서 못을 박는 것과 같은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에 아치를 받쳐주는 족저근막은 우리 몸의 스프링과 같습니다. 이 스프링을 10,000번씩 눌러대니 결국 스프링이 망가져 염증이 생기는 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67의 정혜숙 어머님은 친구들과의 만보 걷기 경쟁에 푹 빠지셨습니다. 하루에 15,000보, 20,000보를 걸은 날이면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큰 기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첫 발을 떼는 순간 발바닥에 유리 조각을 밟은 듯한 끔찍한 통증이 와서 그대로 주저앉고 마셨습니다. 걷는 기쁨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결국 걷는 것 자체를 공포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숫자의 노예에서 해방되십시오. 괜찮습니다. 10,000보를 걷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입니다. 바닥이 딱딱한 신발은 망치질의 충격을 그대로 무릎과 허리에 전달합니다. 쿠션이 넉넉하고 발볼이 편안한 운동화를 신는 것은 내 관절을 위한 최고의 보험입니다. 그리고 걷는 시간은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걷고 싶으시면 중간에 반드시 벤치에 앉아 10분 이상 쉬면서 발목도 돌려주고 다리도 주물러주는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운동이 끝난 뒤에 몸이 개운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몸에 딱 맞는 맞춤 운동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0세 이후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5번째 최악의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내 몸에 맞지 않는 기성복 묻지마 유튜브 따라하기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운동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속 운동 영상은 백화점에 걸려있는 기성복과 같습니다. 젊고 멋진 모델이 입으면 정말 좋아 보이지만 막상 내가 입으면 어딘가는 끼고 어딘가는 헐렁해서 결국 내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몸에는 내 관절 상태와 근력 수준에 딱 맞는 맞춤복이 필요합니다. 젊은 강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동작을 무리해서 따라하다가 어깨에 힘줄이 파열되고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살의 김영희 어머님은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는 10분 기적의 운동이라는 영상을 보고 매일 따라 하셨다고 합니다. 수건을 양손에 잡고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것 같았는데 며칠 뒤부터는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어깨 속에서 뭔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셨습니다. 결과는 회전근개 파열이었습니다. 어깨를 움직여주는 가장 중요한 힘줄이 무리한 동작으로 인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어머님은 10분의 기적을 바랐는데 평생의 고통을 얻었다며 후회하셨습니다. 이제 유튜브 운동이 두려워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 운동하려는 그 부지런한 마음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 열정이 통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가 안전한 영상 고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상 제목에 반드시 시니어, 70대, 저강도, 관절 무리 없는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 골라서 보십시오. 둘째, 영상을 틀자마자 무작정 따라 하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한번 시청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동작과 속도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셋째, 운동 중간에 조금이라도 이건 좀 아픈데? 하는 느낌이 들면 그 즉시 정지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 작은 통증이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운동의 중심은 화면 속의 강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움직이고 있는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는 어떠셨습니까? 어쩌면 평생을 좋은 습관이라 믿고 해오셨던 것들이라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속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역시 50대 시절 허리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매일 밤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한 달간 꼼짝없이 누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인 저조차도 좋다는 말 한마디에 혹해서 내 몸의 소리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잘못된 운동을 해오셨다라고 해서 결코 자책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바꾸면 우리 몸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운동은 숙제가 아니라 내 소중한 몸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한지, 얼마나 움직이고 싶은지 내 몸의 소리를 다정하게 들어주십시오. 많이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꾸준히 하는 것보다 다치지 않고 하는 것이 1000만 배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위한 진짜 건강 정보를 제가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 편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한번 남겨봐 주십시오. 오늘부터 숙제가 아닌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멋진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운동 조심하세요 라는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멀리, 더 오래, 건강하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느리게, 조금만 더 내 몸을 아끼면서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어갑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빛나는 청춘을 응원하는 재활의학과 의사 이진우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